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밑에 저의 분신인 강아지와 함께 나와봤습니다. 제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고개도 좀 까딱까딱하고 이런 모습을 좀 같이 보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다시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세팅을 좀 바꿔가면서 어떤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나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음기로 여러분과 함께 마셔볼 위스키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글렌그란트 10년과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입니다. 자, 이 두 형제는 글렌그란트 10년이 먼저 나왔고 조금 더 체급이 높은 형인데요.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가 좀 더 대중적이고 저가형으로 나오고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초록색의 글렌그란트 10년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느낌이라면 그야말로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는 밝고 화사하고 젊은 감각이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오렌지 색깔이 주는 어떤 밝은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글렌그란트 10년, 글렌피딕, 글렌리벳, 글렌모렌지, 맥켈란과 함께 전 세계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싱글 몰트 위스키 판매량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독 또 미식, 음식에 관해서는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탈리아에서 위스키로서 압도적인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글렌그란트고 그 중심에 글렌그란트 10년이 있습니다. 버번 캐스크에서 10년 동안 잘 숙성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렌그란트에서 아주 스피릿을 잘 뽑아가지고 본인들의 정체성과 개성을 잘 표현해낸 위스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시음을 하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무지주? 자, 더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입니다. 금빛술이란 별명으로 유명하고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숙성된 원액으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죠. 버번 캐스크 특유의 이 바닐라와 부드러운 버터 향이 특징이고요. 거기에 쉐리 캐스크가 약간 더해져서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맛에 관한 건 이따 시음을 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이 아보랄리스가 글렌그란트 형제 중에서 현재 가장 막내고 가장 저가형 그리고 제일 늦게 나온 녀석으로서 가장 대중적인 픽으로 밀고 있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위스키로 하이볼을 주로 즐기는 일본에서 항상 하이볼 위스키로 많이 추천받는 위스키에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000엔대 이하 거의 2,000엔대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일본 내에서는 괜찮은 퀄리티로 하이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많은 바와 매장에서 찾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있는 인기가 그만큼의 설득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글렌그란트 10년과 이 아보랄리스가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동부나 조양에서도 채 만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요. 최저가를 봐도 만원 안팎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상시가로는 약간 그런 가격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데 글렌그란트 10년은 할인을 해도 5만원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 근방인데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원이 채 안 되는 3만원 근방 가격에 구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많이 차이 나면 2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저가형에서 2만원이라는 건 거의 뭐 2배 가까운 가격의 차이니까 과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가격 차이가 맞는 건지 조금 더 절여지신 분들이나 고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글렌그란트 15년을 더 좋다고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위린이 입장, 이제 막 입문하는 입장에선 글렌그란트 10년이 나은지 아보랄리스가 나은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마셔볼게요. 넘어가요. 자, 보시는 화면을 기준처럼 병과 같이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10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보랄리스입니다.
10년은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밝고 화사한 노란 빛깔을 띠고 있고요. 황금색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훨씬 더 밝은 개나리색에 가까운 색깔인 것 같습니다. 레그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진하고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당도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즈 한번 볼게요. 정말 에어레이션이 좀 많이 된 제품인데 일단 밝은 이 청사과, 그야말로 정말 사과맛 사탕 이런 거 입안에 딱 넣었을 때 단맛이 퍼지기 전에 코로 먼저 오르는 그 향 있죠? 바로 그 향이 바로 코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여기서 약간 그 새콤한 듯한 그 향이 있으니까 이게 청사과와, 그러니까 풋향이죠. 청사과와 이 청포도,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 어디에 향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풋향, 풋풋한 어떤 풀향 같은 이 껍질에서 나오는 향이거든요. 그런 향이 좀 느껴지니까 약간 푸른색 과일 향이 지배적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어레이션이 됐지만 그래도 알코올이 살짝 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코에 너무 코박을 하고 마시면 좀 코가 약간 자극이 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마셔볼게요. 술카. 이 글렌그란트 10년은 향기와 다르게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그야말로 무슨 사탕이 입안에 들어올 것만큼 엄청 달 것 같지만 사실 당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몰트 자체의 고소함과 그리고 의외로 매콤함이 제법 잡힙니다. 이 스파이스가 제법 잡히고요. 처음에 글렌그란트 10년을 처음 뚜따 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매웠습니다. 그래서 쉐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스피릿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움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놀랬었거든요. 그런데 에어레이션이 되고 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꽤나 그 맛이 죽어들고 부드러운 바닐라와 조금 더 청사과, 청포도, 아까 얘기했던 그 노트들이 쫙 뻗어나오면서 아주 위스키에서 이런 향이 날 수 있나? 라고 상당히 위스키에 대한 어떤 기존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맛 자체에서 복잡한 레이어가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밝고 가벼우면서 약간의 달콤함, 그리고 아직까지도 뒤에 맵싸한 맛이 피니쉬로 기분 좋게 남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글렌그란트 아보렐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컵에 따라 놓으면 뭐 그렇게까지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요. 병 안에 있을 때 보면 그래도 아보렐리스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인 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노란색이고 조금 푸르딩딩한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향기 한번 볼게요. 확실히 다릅니다. 생각보다 같은 계열이나 형제라고 해서 푸른 색깔의 그 과일 향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고소한 몰트 향기가 조금 먼저 들어오고, 그렇다고 녹진한 쉐리가 확 잡히진 않습니다. 정말 쉐리는 미약하게 들어오고요. 글렌그란트 10년보다 아보렐리스가 알코올은 좀 덜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글렌그란트 10년이 훨씬 더 이 명확하게 청포도, 청사과 이런 노트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데 반해서 이 아보렐리스는 딱히 어떻게 명확하게 떠오르는 뭐 하나를 잡기가 좀 뭐하고 뭉뚱그려져 있는 밝고 화사한 향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양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과도 아니고 약간 그 과일 바구니에서 전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뷔페 같은 데 가면 이 과일 샐러드 이렇게 막 섞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달큰한 향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거 하나가 딱 떠오르지 않는 그런 뭔가 뭉뚱그려져 있는 밝고 달콤한 향기는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술카. 역시 향기처럼 그렇게까지 달콤하지 않고요. 밝고 화사하면서 입안에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오히려 타격감이나 어떤 임팩트는 10년이 훨씬 더 세고요. 그냥 목넘김이나 혀에 닿는 어떤 자극은 아보렐리스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역시 맛에서도 고소한 몰트의 맛이 먼저 느껴지면서 뭐 쉐리 같은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피니쉬도 글렌그란트 10년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밝고 달콤하고 화사한 건 맞지만 뭔가 이 명확하게 캐릭터라고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글렌그란트 아보렐리스는. 넘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마셔본 글렌그란트 10년과 글렌그란트 아보렐리스, 오늘은 온도록이나 아니면은 하이볼은 따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둘 다 하이볼이나 온도록을 마셨을 때
크게 처짐없고 둘 다 퍼포먼스는 괜찮습니다. 탄산수 하이볼로 탔을 때도 본인의 개성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서 탄산수에 밀리지 않는 밝고 화사한 청량음료 같은 시원한 맛을 내주는 하이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품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글렌그란트 10년은 싱글몰트 위스키에 재미를 좀 붙여보고 싶으시던가, 아니면 색다른 맛을 좀 시작해 보시려고 싱글몰트 입문하신다면 글렌그란트 10년 아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청포도 캐릭터, 청사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와, 위스키에서 이런 과일 맛이 날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아주 임팩트 있는, 매력 있는 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만큼 매운맛도 좀 잡히고 에어레이션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술, 여러 병 따놓은 술과 함께 천천히 맛의 변화를 즐기면서 드시는 술로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는 이 명확하게 캐릭터가 확 꽂히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어디 하나 모난 데도 없고 그렇다고 처지는 것도 없고요. 맛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싱글몰트다 라고 명확하게 어떤 재미와 임팩트를 주기에는 부담 없지만 약간 약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저는 싱글몰트를 어느 정도 좀 드시고 데일리로 좀 편안한 버번 캐스크 찾으시는 분들, 조금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오히려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를 드시는 게 편안하고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 10,000원 이하의 차이가 난다면 저는 글렌그란트 10년을 무조건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0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도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아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는 30,000원대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글렌그란트 10년은 40,000원 후반, 50,000원 초반대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쿰쿰하고 말린 것 같은 꾸덕한 쉐리 말고 화사하고 밝은 버번 캐스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글렌그란트 10년 아보랄리스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시음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